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5.16 군사정변과 제3공화국이에요. 1961년 5월 16일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게 되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이 장면 내각의 무능함과 사회 혼란을 이유로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로 하고 과완수 후에 민정이양을 약속한 혁명 공약을 발표하게 되어 군정 실시 내용을 살펴보면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했고요.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게 됐어요. 정치활동 정화법을 제정해서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고요. 반공법도 제정했네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일단 1차 62년에서 66년까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에요. 환에서 원으로 바꾼 화폐개혁도 단행했어요. 사회정화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정당 및 사회단체를 해산했고요. 폭력배를 소탕했고 그리고 언론 탄압도 역시 하게 되네요.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을 제정했고요. 부정축제자 처리법도 역시 시행하게 돼요. 62년도에 5차 개헌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임기 4년과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 중심제로 이렇게 환원하게 됐던 것이에요. 국회 단원제로 역시 돌아갔던 것이고요. 63년도에 5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박정희는 민정이양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요. 공화당 후보로 나서서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박정희의 제3공화국에 출범하게 됐던 것이죠. 제3공화국이요. 63년에서 72년 사이에요.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어지는데요. 1965년도 상황이에요. 박정희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한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요. 또한 이 미국 입장에서는요, 소련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한미일 동맹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62년도에 김종필 오이라 메모가 작성되어지는데요.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무상 3억 달러를 지급받고요. 차관 형식으로 유상 2억 달러를 이렇게 지급받기로 약속을 했어요. 64년도에 6.3 시위가 발생하게 돼요. 공개된 김종필 오이라 메모 내용에 독립축하금 명목이라든지 개인 청구권 포기 등의 이 문구가 국민 감정을 건드렸던 것이에요. 또한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라든지 위안부 강제징병, 강제징용 등에 대한 배상 내용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굴욕 외교 결사 반대라든지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이 격렬한 시위가 전개되어졌어요. 박정희 정권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요.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하게 됐어요. 한편 중앙정보부에서는요. 한일협정 반대 시위를 전개한 자들을 구속하고요. 이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국가 변란을 시도한 자들이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혁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이에요.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던 것이에요. 1차니까 뒤에 2차가 있을 것이에요. 이들은 2015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서 예전에 이 당시만 해도요. 국가보안법으로 해서 간첩으로 몰아넣으면 모든 게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었다. 아주 엄혹한 시기였단 말이죠. 결국 65년도에 한일협정이 체결되어졌어요. 64년에서 73년 이 기간 동안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는데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의 한국군 파병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베트남 정부에서도 이 한국군 파병에 대한 요청이 있었어요. 이 한국군 파병에 대한 이 한국 정부의 명분론은 아주 충분한 상황이었는데요. 한국 전쟁 시에 참전했던 우방국에 대한 보답이다라는 의리론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한국군이 파병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베트남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안보론적 측면, 그리고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경제 개발론적 측면 등등이 바로 이 한국군 파병 명분으로 충분했단 말이에요. 1차 파병은요, 의무 요원 130명과 태권도 교관 요원 10여 명 등 140명이 64년도 9월에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에 도착하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 파병은 처음에 비전투병부터 파병이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2차 파병도 비전투병이에요. 이듬해인 1965년 3월에요. 후방 지원과 건설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천여 명 규모의 비전투 부대가 공병대제 일종의 파병되어지는데요. 평화를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비둘기 부대라고 이렇게 명명되어졌어요. 그리고 전투병 파병은요, 이 65년도 10월 그리고 11월에 이루어지는데요. 10월 9일에 제2해병여단이 캄난에 도착했고요. 11월에는 수도사단이 퀴논에 도착함으로써 이 전투병 파병이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66년에 브라운 각서가 작성되어졌는데요. 이 주한 미국 대사인 이 브라운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미국의 약속을 공인된 문서로 받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어요.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에게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았던 이 브라운 각서 중요해요. 1억 5천만 달러의 차관과 추가 AID 차관을 제공받기로 약속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일기 시작해요. 결국 69년도 1월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단계적인 베트남에서의 철군을 발표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71년도 12월부터 72년도 4월까지 9천여 명의 병력을 철수하게 되는데 그것이 1단계 철수고요. 2단계 철수는요, 파리 휴전협정에 따라서 73년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완전 철수를 하게 됐던 것이에요. 이 베트남전에서 우리 군인들, 이 젊은 청춘들의 5천여 명의 전사자가 있었고요. 부상자는 15,000여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 고엽제에 따른 이 후유증 피해자들이 다수가 발생하게 됐는데 이러한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청춘들의 목숨이 이렇게 기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베트남 민간인의 희생과 한국 남성 그리고 베트남 여성 사이에 탄생할 라이따이안 등의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울산 정유 공장 가동이 64년도에 있었고요. 63년도에 독일로 광부들이 파견됐고요. 간호사는 66년부터 이렇게 파견되어졌는데요. 사실 이 간호사 파견은요, 정부 간 협정에 따라서는 66년도지만요, 민간인 알선에 의한 파견은 50년대부터 이미 있었어요. 여하튼 이 근로자들 파견을 대가로 해서 서독으로부터 차관을 제공받게 됐던 것이에요. 광부는요 63년부터 해서 총 7,900여 명 정도, 간호요원이요 11,000여 명, 그리고 그 외에도 기능공으로 900여 명 정도가 파견이 되어지면서 총 18,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독일에 파견되어지게 됐던 것이죠.
독일 광부들은요 지하 1000m가 넘는 막장에서 중노동을 했었고요. 이 간호사들도요 덩치 큰 이 서양 환자들의 대변을 치우고 식사 수발을 하고 부축을 하고 하면서 골병 들 정도로 이렇게 중노동을 하게 되는데,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일념 하에서 악착같이 일함으로써 이 서독 정부로부터, 서독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인상을 심어줬던 곳이에요. 1964년도에 박정희가 독일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루르 지방에 있는 함부른 탄광을 방문할 때요. 파독광부 300여 명과 파독간호사 50여 명이 박 대통령 내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마침내 대통령 내외가 도착하자 현지 광부들로 구성된 밴드의 애국가 연주가 시작됐고요. 현장은 눈물바다를 일었다고 하네요. 박 대통령은 준비된 원고를 내던지고, 국가가 부족하고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이 먼 타지까지 나와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 생전에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에겐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라고 외쳤답니다. 박 대통령의 선창으로 시작된 애국가 합창은요 끝내 후렴구에 이르러서 흐느낌과 통곡으로 변했다고 하네요. 이때 빌린 차관과 이들이 국내로 송금한 외화는 경부 고속도로와 포항제철 등을 건설하며 우리 경제가 재건의 길로 들어서는 초석이 되었던 것이죠. 6대 대통령 선거가 67년도에 있었어요. 윤보선 씨를 꺾고 박정희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어졌는데요. 이 68년도에 121 사건과 푸에 블로우 나포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121 사건은요.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요.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사건이 바로 121 사건이에요. 그리고 68년 1월에 역시 푸에블로 나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미국 해군 장교와 민간인 등 80여 명을 태운 미국 첩보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포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향토 예비군이 68년도에 창설되어졌어요. 68년 12월에는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되어져서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밝히게 돼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67년부터 71년까지 시행되어졌고요. 70년에는 경부 고속국도가 개통되어졌고, 포항 종합제철 준공이 70년에 이루어졌으며, 마산 수출 자유지역 건설은 70년부터 시작해서 73년에 완공이 되어졌던 곳이에요. 69년도에 6차 개헌이 있게 되었는데요. 이 6차 개헌을 삼선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존 헌법에 따르면 박정희는 더 이상 출마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때문에 이 공화당 정권에서는 삼선 개헌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죠. 국민들과 야당은 삼선 개헌 반대 운동을 전개했지만 결국 국민 투표로 삼선이 허용되는 개헌안이 통과됨으로써 박정희는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게 돼요. 제7대 대통령 선거가 71년도에 있었는데요. 신민당 후보였던 김대중 씨를 힘겹게 꺾고 박정희가 당선되어졌네요. 가와 나는 외국과 맺은 각서이다. 두 각서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가를 보시면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무상원조 3억 달러 쭉 있으니까 이거 김종필 오히라 메모예요. 62년도죠. 그런 나 상황을 보면은요. AID 차가 뭐 이런 거 있죠. 이 브라운 각서에 66년이에요. 그러니까 62년, 66년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곳이에요. 경북 고속국도 개통 70년, 마산의 수출 자유지역 70년에서 73년에 이루어졌다고 했었고요. 울산의 정유 공장 가동은 64년이죠.
충주의 비료 공장 설립은 61년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답 3번이 돼야 되겠네요. 강의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